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가추세 고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강남선님. 안녕하십니까. MKNW 강남군수원 종주입니다. 야, 증시는 뭐 조정을 받을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3월 달부터 11월까지의 랠리를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대선까지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지수가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이 좀 약간 과열, 좀 버블 양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언제 터지느냐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추가 부양 정책 합의 이 부분이 이제 9월 달에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전이 붕괴됐죠. 큰 폭으로. 금일 큰 폭으로 또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오전 회복은 약간 좀 미진합니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추세가 꺾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경계한다. 우상향 추세를 기대하지만 경계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저점이 2326이죠. 이것이 바로 손절 라인대. 이걸 손절 라인대 지지를 받고 상수로 전환되면 그때 전환됐구나. 이럴 적에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아차고 급락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선행성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미리미리 선행성 매매를 미리 매도, 매수, 비중을 미리미리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고 10년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밑에 보면 단기 지표도 서서히 50까지 올라오는 모양새 보이고 있고요. 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주선 지지받고 종가 개념으로 붕괴될 것이냐, 갈 것이냐. 그렇지만 이제 전망적으로 볼 때는 좋죠. 연말 연초까지 뭐 대상승 기조, 대세 상승 초기형이니까. 그렇지만 항상 단기 조정을 받을 적에도 대세 상승장에서 깡통이 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또 코스닥도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네요. 5일선이 22선 골드 크로스 발생 대규모대 돌파 지지받고 거래 아주 좋네요. 또 투자 심리도 좋고 모든 지표가 방향이 우위로 잡혀 있습니다. 7박자가 잘 맞기 때문에 단지 행보등락,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상승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선님. 네. 공포지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텐데 VRC 공포지수라든가 이제 환율이라든가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급격한 하락 나타났을 때 그 당시에 환율과 VRC 공포지수와 유가를 보세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증시가 폭락할 때 공포지수가 폭등하고 유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이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지나고 나서 보세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능성은 11월까지의 어떤 점진적인 미국 대선까지 화려한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 22선에 대한 붕괴 시에는 보통 떨어지니까 이때 현금을 좀 늘리고 또 줄이고 조절을 일부 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붕괴됐다고 본격적인 하락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종목 장세는 충분히 일부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종목 보고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되 일부의 비중을 조절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 버는 장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지수가 재차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도 나스닥 흐름이 좀 강하죠. 기술주들의 흐름이 강하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좀 표면적으로 싸게 느껴지다 보니까 다시 좀 과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분명 테슬라는 좀 과열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퍼가 800배에서 900배, 이제 1000배를 바라보죠.
그만큼 이제 이 실적을 갖고는 좀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코스닥은 뭐 아직까지 뭐 버블이 껴있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나스닥 단기 과일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스닥이 만약에 어느 순간 거품이 꺼지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자동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에스에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단기 이제 과일권에 월봉상 좀 과일권에 있으면서 LG화학도 지난달부터 거래량이 이제 많이 수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일권에 있다, 매수권은 지났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철저한 지지권을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항상 단기는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19 수혜주들, 진단키트라든지 아직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수혜주들 선별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거리두기 2.5단계에 계속 진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블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되게 되면 국내 증시나 경제도 좀 충격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개별 오늘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죠. 여기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기업이 있고요. 그만큼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자 쪽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든지 밀접한 이제 협력회사들, 1차 협력회사들은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지수의 방향 위다 아래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대신 이제 통화 정책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만 둔화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나스닥이 또 언제 과일권에서 꺾이느냐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셔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리네님. 네. 자, 일단 항상 주식은 정답이 없다는 걸 먼저 인식하시고 지금은 종합주가지수가 추세 전환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어저께 오전이 붕괴 회복한 상태 행보 등락 장세에서 항상 경계도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저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좀 볼까요? 자, 오늘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일단 현재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목별로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고 종합주가지수가 행보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닥에서 부상되는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이죠. 오늘 연속 3일째 올라오면서 장중사가 거의 진입하면서 대규모서를 잘해주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일봉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봉 분석사 아래 위에 코에 달린 소양선은 상승 중에 나타나면 상승 지속형. 그래서 현재 상승 지속형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일단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상단 주세 근접하면서 저항. 또 이번 주 다음 주 연속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좋겠죠. 투자 심리도 50여 활성화되고 중장기 상승종이 다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거래만 열심히 늘어주면 되는데 일단은 단타 단기도 좋지만 중장기 월봉 상태를 보면은 바닥의 개념, 이 바닥의 개념에서 뜨는 종목. 근데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월봉에서 현재 거래가 연속적으로 3개월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50에서 올라오고요.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올라오고 방향이 오히려 다 잡혀서 월봉에서 장기 7박자가 맞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지 않겠느냐. 이럴 때는 부담감이 없죠.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점진적 상승 추세에 초점을 맞춰주는 건 좋겠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오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성향 쌍바닥 패턴. 우리가 일봉은 단기를 보지만 주봉은 중기를 보는 것인데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 단기, 주봉이 중기, 이번 주에 우성향 패턴을 잡아서 패턴이 골든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적에 거래가 연속 늘어야 된다. 밑에 보면 단기 지표 투자 심리가 54
활성화된다. 단기지표도 50까지 올라와야 된다. 방향으로 다 잡혔다. 7박자가 맞는다. 이럴 적에 거래가 연속 는다라고 하면 대규모를 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에서 이미 전일 대량 거래 시현되고 이식 매물 대규모를 한 번 정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2, 3일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데는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고 다음 강명선님. 예. S넷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8월 19일 날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코로나19 수혜주로서의 비대면 효과로 S넷 그룹에 대한 IT 인프라 구축 6배 증감에 따라 이번에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됐었죠. 자, ITC 서비스 역량 강화로 인한 2년째 두 달의 수에 대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최근에 좋았습니다. 120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망에 대한 개발 성공이 이뤄졌는데 공공 와이파이망은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4월 총선 정책 1호 정책으로 본격적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반기 본격적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시스코에 대한 IoT 기술도 자격 획득과 함께 IoT 사업에 대한 확장 속에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 120억 원의 규모의 공군기지 프로젝트 수주 이런 것들의 수주와 아이도트와의 손잡고 중국 원격 의료 사업에 대한 추진과 함께 원격 의료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로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 관련 기업들의 R서포트라든가 링네트에 대한 주가 움직임과 함께 같이 S넷의 주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링네트라든가 R서포트의 주가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불구하고 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은 좀 다른 측면이 있겠죠. 5G 관련주를 비롯한 사물 인터넷의 전체적인 어떤 수혜주 개념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R서포트 같은 원격 제어 시스템 이런 기업들과 함께 올라갔지만 나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올라갔던 모멘텀이 이런 원격 제어 시스템 기업들과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주인 R서포트가 갑자기 밀리게 되면 같이 밀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를 적절히 한다면은 현재 외바닥인 V자 반등이 왔기 때문에 밴드 상단 저항권 왔으니까 챙겼다 다시 눌러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돈을 많이 버셨고 공격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일단 5인선 매매로 좀 더 이어가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바이오 기업 하나, IT 기업도 하나 또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엔디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엔디포스 물론 또 IT 기업인데요. 주가 최근 들어 이제 바이오 사업도 확대하고 있죠. 무엇보다 다양한 재료가 좀 엮여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제가 항상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차트는 정배열 밀집 국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평선들이 완전히 밀집돼 있죠. 그리고 정배열 상태에서 721선을 이 빨간색 라인선을 돌파를 오늘 강하게 아래꼬리 대양선으로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습니다. 바닥의 상승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될 때 그럴 때가 중요하죠. 무엇보다 이제 애플 쪽에 스마트폰에 방수 테이프를 또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는 이제 5G 사업까지도 부품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캐시카우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 엔디포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3,9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9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저는 항상 좀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최대 주주가 지분 확대하는 기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는 기업들 그런 쪽의 수급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주봉상 적산병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죠. 양선 3개가 나오고 있고요. 월봉상 이번 달 역시 양선 3개와 함께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지난달의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돌파 시도가 되고 있죠. 이번 달에 2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721선 돌파와 함께 본격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재료가 이 코로나 쪽에 항원 진단 키트를 유럽 쪽에 이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FDA 쪽에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 FDA 승인이 나오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죠. 바닥 대비 5,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엔디포스 미 FDA 승인을
이제 받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디포스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721선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00원대 부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디포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YIK라는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 장비 회사죠. 제가 가장 최근 들어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요. 심지어는 아마 이 MTNW 7시 반에 지금 하는 방송에서 제가 2020년도 3월 24일 날 이 자리 이 시간대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YIK는 삼성전자 1차 부품 협력회사죠.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 중에서도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일단 최근 들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400억 이상의 3자 배정 위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대했다는 부분. 삼성전자가 픽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는 아무 기업이나 요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진행하는 기업, 소재를 국산화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은 죽을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YIK 앞으로 이미지 센서 쪽에 메모리 테스트 핵심 부품도 또 이제 양산, 이미지 센서 웨이퍼 테스트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 부분이 자회사에서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21선을 돌파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정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5,600원대 돌파 시에는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전략 유리할 것 같고요. 중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6,600원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는 삼성전자도 들어왔지만 바닥에 있을 때 2,000원, 3,000원대에서는 대표이사 그리고 임원들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2, 3,000원대에서는 강력한 바닥의 징후가 그때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YIK 앞으로도 내일 21선 돌파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낙 선생님. 네, 제가 8월 19일 날 얘기 드렸던 이 S넷 같은 경우가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월봉을 가지고 바닥일 때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수익률이 잘 나는데 항상 그 분야에서의 대표 종목 S라는 자체가 이제 삼성이거든요. S넷 삼성에서 분산 기업으로 어차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봐야 되는 것이 S넷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또한 이 실적 봤을 때 턴 어라운드 기업의 개념,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2배, 3배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기업이 또 주가가 잘 갑니다. 바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S넷이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 명문제약을 볼 텐데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연말까지, 연초까지도 아직까지는 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관심권에 두면서 주가가 계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요새 주가의 강세가 나면서 상한가를 잘 갔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한국 파스텔 연구소 나마포스타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에 진입이 됨에 따라서 동사 역시 코로나19 후보 물질 나마모스타트 제네릭 개발 연내 완료라는 이런 재료가 나옴에 따라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개념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의 코로나 치료제로 부각되는 종목들은 항상 차트상 포인트가 왔을 때는 계속적인 공략의 대상이 되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뭐 일단 유행이니까 테마가 형성돼서 요새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많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코로나 관련주의 치료제들이 과열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르르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같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항상 감안하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새 어차피 치료제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분야의 종목들은 차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매매의 대상이 되는데 이 명문제약의 특징,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징은 웬만하면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특징이란다면 사상 최고 대량 거래.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다. 여기 절반을 통과 지지받고 올라갔고 밴드 돌파라고 한다면
월봉의 급등 가능권에 들어갔고요. 주봉상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죠. MACD 오실레이터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월봉이 급등권 속에 주봉이 전고점 초돌파에 일봉도 밴드 돌파가 이루어지면 탄력적 상승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리 상태도 50에서 60으로 터닝함에 따라서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거래가 없는 형태 속에서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적인 시세 분출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단기는 5일선, 중기는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저는 또 지수가 약간 조정을 보이는 반면에 같이 단기 매도권에 진입한 두산중공업. 자, 이 두산중공업을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잘 보세요. 이 상단과 하단이 있는데 항상 하단 추세가 지지선이고 상단 추세가 저항대라고 그래요. 저항대 매도권. 자, 저항대 매도권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약세 신호가 나올 때는 항상 단기 매도 이후에 그다음에 조정받으면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선은 13,000원대. 고래기법 파동이라고 하는 게는 이 파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135791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13,000원이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상단 추세 올라가서 약세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면 항상 2만 원 기준 18,000원서부터가 항상 7분홍선, 8분홍선 저항대 매도권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호재 확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갈 때가 되면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8시에 제가 MTNW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 바로 지금 MTNW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에서 MTNW 공명정주 검색을 하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 04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장세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수는 아직까지 뭐 상투 신호는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지수를 일단 긍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지금 흐름에 맞게 순응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 바닥에서 거래 터지는 기업들 선별적으로 잘 봐야지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세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방송 끝나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낙헌 의원님. 네, 노란톡 MTNW 붙이고 강남 큰손을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로 많은 정보 드리고 있죠. 뭐 SNS 비롯해 여기 설명드렸던 내용들도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 공개 방송 없고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은 공개 방송을 열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많은 정보들 계속 드리니까 꼭 MTNW에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자, 일단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말도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바닥 종목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